어머님, 요즘 시대에 어느 며느리가 밥 차려요? 저도 피곤해요. 햇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세요. 냉장고에 장조림도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애 봐줬는데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니? 요즘 물가 아세요? 햇반도 은근 비싸요. 그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감사한 줄 아셔야죠, 진짜. 아니면 다음부터는 직접 쌀 가지고 오셔서 밥 해 드세요. 지은아, 나는 너가 부탁해서 1시간 반을 달려와서 손주 봐줬는데 가족한테 밥 한 끼도 못 해준다고?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론 가족일지 몰라도 저는 그냥 남처럼 거리 두고 지내고 싶어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사귀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 너희 뜻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도 남처럼 대할게. 내가 사준 이 집 그동안 남이 살고 있었구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말순 씨입니다. 30년 동안 국밥집을 운영하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말순 씨는 국밥집 수익으로 외아들 장도현을 홀로 키웠죠. 말순 씨는 매일같이 뜨거운 국물이 튀어 손등에 하얀 화상 자국이 남아도 무거운 고기 덩어리를 나르느라 무릎이 아파와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순 씨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 도연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하는 것이었죠.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던 날, 말순 씨는 국밥집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은 손님들 국밥에 고기를 평소보다 2배로 넣어주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10년 전 말순 씨는 마침내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자식 키우며 번 돈으로 처음 장만한 내 집이었죠. 그리고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 부부의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은 씨는 처음 인사 왔을 때 참 얌전하고 예뻤습니다. 어머님. 이라 부르며 말순 씨의 손을 꼭 잡고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말순 씨는 그때 우리 아들이 복 받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된 후에는 더더욱 말수가 줄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말순 씨가 집에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명절에는 며느리가 친정의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가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섭섭했지만 말순 씨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지라며 속으로 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순 씨는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주 유진이 좀 급하게 봐달라는 전화였죠. 엄마, 큰일 났어. 유진이가 열이 심하게 나는데? 지은이도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많이 힘들어해. 혹시 오늘 와서 좀 봐줄 수 있어? 말순 씨의 무릎은 이미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전날 국밥집에서 큰 냄비를 들다가 삐끗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겠어? 그날 말순 씨는 국밥집 문을 일찍 닫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해서 열이 나는 손주를 돌봤습니다. 말순 씨는 손주를 안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업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도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좀 와줄 수 있어? 지은이가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 엄마, 주말에 지은이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애기 좀 봐줄래?
일주일에 두세 번 말순 씨는 국밥집 일정을 조정해가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재우고 또 깨면 달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 고된 일상에 작은 위로라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퇴근 후 피곤하다며 TV만 보다 잠들었고 며느리는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순 씨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본 것에 대한 감사 인사 한마디, 밥 한 끼 차려주는 날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순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은 아프고 무릎은 쑤시고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날이 되면 말순 씨는 국밥집 단골 손님들에게 오늘은 일찍 문 닫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게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말순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그 정도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런 노고를 아들 부부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고마움보다 말순 씨의 도움을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좀 부탁해. 지은이랑 나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려고. 말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봐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현실을. 말순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릎이 아파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처음으로 말순 씨는 자신의 삶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가 손주를 봐주기 시작한 지 3달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국밥집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지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급했습니다. 말순 씨는 육수 불을 끄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유진이 또 아픈 거야? 아니요, 그게. 저희 엄마가 애기 봐주러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요. 근데 저도 일이 있어서 애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요. 어쩌죠?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국밥집 김치를 새로 담글 예정이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근데 오늘은 좀 일찍 와야 할 것 같다. 국밥집 일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말순 씨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무릎이 아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점심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말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6인용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각종 나물까지 차려진 푸짐한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으로 국을 상에 올리고 있었고 안사도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안사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안사돈은 서둘러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말순 씨는 아직도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진 상을 바라보며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말순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괜찮다. 근데 이게 웬 진수성찬이니?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손주 봐주러 오셔서 차려드렸어요. 말순 씨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자신이 손주 봐줬을 땐 밥 한 번을 안 차려주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떠올랐지만 말순 씨는 그런 생각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렇구나. 애기는 어디 있니? 며느리 지은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안방에 애 자고 있어요.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분유는 제가 챙겨놨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저 급하게 나가봐야 돼서 이것만 정리하고 남은 것들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말하면서 갈비찜과 잡채는 모두 커다란 통에 담고 있었죠. 아직 많이 남았네?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집 가서 드시라고 싸드리고 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말순 씨는 먹지 못한 아침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느라 간단히 물 한 잔만 마시고 나온 터라 속이 쓰렸습니다. 그럼 난 좀 이따 유진이 깨면 이유식 먹이고 낮잠 재우면 될까? 말순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유식은 냉장고 제일 위에 있고요. 어머니, 저는 4시 넘어서 그때쯤 돌아올게요. 말순 씨는 망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까지 했지만 말순 씨에게는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현관문이 닫히고 말순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일단 참았죠. 그렇게 말순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귀여운 손주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지? 손주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자 아이가 뒤척였습니다. 손으로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귀여워 말순 씨는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말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명절이면 늘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단 한 번도 며느리가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잠시 쉬려고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손주가 깨어나 울음소리가 들리자 말순 씨는 얼른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부엌으로 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일 윗칸에는 작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도톰한 당근과 감자가 썰어진 이유식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이유식을 데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주름지고 물에 불어서 따끔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갈비찜은 안사돈 몫이고 나한테는 한 번을 같이 밥 먹자고 안 하네. 마치 식모가 된 것 같구만. 그렇게 오후 4시가 되어 며느리가 화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애기 잘 잤어요? 응, 방금 또 잠들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가셔도 돼요. 말순 씨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식구라는 건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난 이 집의 식구도 아닌가 보다.
그날 밤 텅 빈 국밥집에 돌아와 밥솥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해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었지만 밥은 딱딱하게 식어 있었죠. 말순 씨는 그 밥을 물에 말아 간장 한 숟가락 넣고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소외감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모든 걸 참아왔지만 이제는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있던 차에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할 것 같아. 혹시 유진이 좀 봐줄 수 있어? 말순 씨는 무릎이 아팠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점심도 걸은 터라 속도 쓰렸습니다. 혈압약도 먹어야 했지만 식후약이라 결국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은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말순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이 짙었고 입고 있는 옷도 외출복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나가니? 네,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요. 도연이가 어머니께 말 안 했나 봐요. 말순 씨는 멍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야근한다고만 했지 며느리의 약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아들도 며느리도 저녁을 먹지 않은 채 각자의 일정으로 집을 비우는 듯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디 있니?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방금 재웠어요. 이유식은 냉장고에 있고 도연이는 밤 11시쯤 온대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저도 늦을 것 같아요. 지은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는 왠지 모를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말순 씨는 서둘러 안방으로 가서 손주를 확인했습니다. 유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고 약도 먹어야 했습니다. 말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깨끗했고 이유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이라도 먹어야지. 3시간 동안 잠든 손주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방을 정리하느라 점점 더 기력이 빠져갔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8시를 가리켰을 때 말순 씨는 더 이상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지은은 화사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이나 화장이 더 진해진 것으로 보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 듯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애기는 잘 자요? 응, 잘 자. 어디 갔다 왔니? 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왔어요. 말순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굶었는데 며느리는 친구들과 즐겁게 저녁을 먹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말순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고픔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나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네. 뭐 좀 먹을 게 있을까? 밥 좀 차려주면 안 되겠니? 지은은 화장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왔습니다. 말순 씨의 말에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더니 햇반 하나를 툭 꺼내 싱크대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어느 며느리가 밥 차려요? 저도 피곤해요. 햇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 드세요. 냉장고에 장조림도 있어요. 말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봐준 보답이 햇반 하나라니. 그것도 이렇게 던지듯이. 내가 하루 종일 애 봐줬는데 밥 한 끼도 못 얻어먹니? 지은은 화장을 지우며 코웃음을 치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가 아세요? 햇반도 은근 비싸요. 그거라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감사한 줄 아셔야죠, 진짜. 말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며칠 전 안사돈에게 갈비찜과 잡채를 내어주며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말순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은아, 나 너한테 남이냐? 말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간 쌓아온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는 듯했습니다. 지은은 화장품을 정리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론 가족일지 몰라도 저는 그냥 남처럼 거리 두고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이 말순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처럼 거리 두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듯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사귀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말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남처럼 할게. 내가 사준 이 집. 남이 살고 있었다면 이제 남한테 줄 이유도 없겠지?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말순 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가 사준 거 알지? 내 명의인 것도 알고 있잖니?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순 씨 앞에서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집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예요? 말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너희한테 남이면 나도 너희한테 남처럼 구는 게 맞지. 말순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허둥지둥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애기는요? 11시까지는 봐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말순 씨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봐. 그놈의 손주 이제 못 봐주겠다. 밥 한 끼 대접도 못 받는데 뭐가 이쁘다고 내가 부탁을 들어주겠니? 어머니,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 건데요? 제가 밥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햇반? 햇반 하나 달랑 주고 나는 맨밥만 먹으라는 애기니? 어머니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적당히 알아서 장조림 꺼내서 드시면 될 것을. 너네 사정 봐서 하루 종일 손주 봐준 사람한테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됐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그렇게 말순 씨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수첩을 꺼내 단골 부동산 중개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영업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다행히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사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는 말순 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제가 아들에게 사준 집이 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아, 물론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중개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 사시는 그 집요? 갑자기 왜?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얘기예요. 그냥 남한테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아서요. 부동산 중개사는 말순 씨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는 자세히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단단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말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말순 씨의 얼굴에는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보지도 않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마도 지은이나 도연일 테지만 오늘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말순 씨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아니라 가게로 온 것은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말순 씨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밥 한 공기를 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의 상담을 마친 말순 씨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밥 한 공기를 뜨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걸 바꿔야겠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서랍에서 집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 확인했습니다. 담보대출, 등기부등본, 그동안 갚아온 상환 내역까지.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지만 말순 씨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서류를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말순 여사님 진짜 오셨네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매물 내놓을 준비해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그 동네 요즘 인기 많거든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값이 얼마가 되든 중요한 건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정오가 좀 지났을 때 아들 도현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제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핸드폰은 왜 안 받으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말순 씨는 국밥을 끓이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항상 너희 부름에 답해야 하나? 이젠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도 애기 봐주기로 하셨잖아요.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말순 씨는 마침내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와이프한테 물어봐. 왜 내가 갑자기 나왔는지. 도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햇반 하나 던져주면서 감사한 줄 알라고 하더구나. 안사돈한테는 갈비찜에 잡채. 나한테는 햇반 하나? 그것도 너무 비싸다면서. 도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모르는 척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건 지은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 엄마가 이해해 주셔야지 누가 이해해 줘요? 우린 가족인데?
말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네 와이프는 가족이 아니라던데? 말순 씨는 앞치마를 풀고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너희 집 내가 매물로 내놨어.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그 집은 원래 내 명이야. 담보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은 거고. 그동안 내가 살게 했을 뿐이지. 도현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유진이는요? 말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이 좁은 국밥집 뒷방에서 살았어. 너희 좋은 집에 살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어. 남처럼 지내자는 너희 말대로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엄마로 살지 않을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지은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 팔지 마세요. 이미 매물 나갔어. 내일부터 사람들 집 보러 올 거야. 말순 씨의 단호한 눈빛에 도현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집은 이틀 만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말순 여사님, 시세보다 좀 낮게 내놓으셔서 바로 계약금 준비한 분이 나타났어요. 내일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말순 씨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을 마친 뒤 말순 씨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자 지은과 도현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계약 끝났다. 2달 안에 이사 나가야 해. 며느리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러실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현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그리고는 말순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집 하셨어요? 응? 2달 뒤면 새 주인이 들어와. 그때까지 나가. 도현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예요. 지은이도 잘못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파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 안 했던 것처럼? 말순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주도 못 봐줄 것 같다. 나도 이제 내 몸 챙기며 살아야지. 한 달 후 말순 씨는 집을 판 돈으로 오래된 국밥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주방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꾸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는 뒷방을 넓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도 달았습니다. 이제 내 몸 좀 편하게 해야지. 말순 씨는 새로운 가구들 사이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솥뚜껑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말순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손주 유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머리를 숙인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도현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정말 이해해요.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말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너무하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잘못했다니? 아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젯밤에 지은이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며느리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말순 씨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집은 이미 팔렸고 계약금도 받았어. 며느리가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도 놀라 며느리 지은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님을 남처럼 대하지 않을게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현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진짜로 가족으로. 손주 유진이가 말순 씨를 보고 방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작은 손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둘 다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 시간이 필요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집 때문인지.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시간 주세요. 저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며느리 지은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꼭 보여드릴게요. 가봐. 이제 늦었어. 도현과 지은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도현이 잠시 멈춰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말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문이 닫히고 말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순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바뀐 걸까? 아니면 또 예전처럼 내가 지금 너무한 건 아닐까? 말순 씨는 창문을 닫고 새로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 그리고 천천히 밥을 또 한 숟가락 떠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